은행으로 필식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략으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방망이 짧게 잡고 가자를 밀고 있고요. 오늘도 필식 함께 김도영 이사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센 김도영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 시장이 환호를 보냈던 만큼 오늘 시장도 또다시 한번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동결 쪽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격 하원과 상원의 청문회 어제 쐐기를 박았죠. 그로 인해서 미국 다우존스가 시간차를 두고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미국 다우존스 부분에 보실 때 신고가 부분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지금 고점 자체에 레인지 범위 자체가 한 1% 미만 쪽으로 고점이 계속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단기적인 호재 부분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유럽 사태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제 이 부분의 시간차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먼저 S&P가 신고가를 만들고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이렇게 등배 구간에서 역시 고점이 한 1% 구간에 막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마지막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뒤늦게 시간차를 두고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고점이 막혀가는 패턴들이 나왔고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기획인즉슨 우리나라하고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미 5차 범위 쪽을 벗어나서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8,100포인트 정도의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이탈할 경우에 단기적인 시장에 충격이 좀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흐름상으로 놓고 보셨을 때 이 갭맥고기 부분인데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아직 짱짱하게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오늘 확산돼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부분에 장기적으로 어제 옵션 만기도 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일 동안 윗꼬리를 달리거나 어제 삼성전자의 요 전전일에 윗꼬리 그리고 어제의 음봉 전환 부분의 특징은 뭐였다? 동시호가 종가 부분에서 기관 쪽 매도 압박 부분으로 스위칭이 좀 발생됐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 제가 계속해서 47,600원대 네 번째에 도전하는 주봉상의 캔들상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탈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네 번째인데요. 이 부분의 탈환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 장기 조정 열어주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봉상에서 패턴에서도 역시 앞에서의 분석치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위쪽 범위가 있긴 하지만 막혀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탄력도 부분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왔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75,000원까지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5월 달에 장대 연봉 잘 올라가다가 디램 부분과 함께 위험성이 언급이 되면서 미국발의 쇼크로 동반해서 내려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갭 부분이 발생됐다라는 부분을 일단 잘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하지만 오늘 SK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삼성전자하고 조금 더 다르게 일단 빠르게 좀 때리고 오자, 수익 챙기고 가보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오늘 중요한 마디일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쪽을 살짝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음봉이 이렇게 감싸서 양봉이 되면 되게 좋은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위쪽 고점이 2,090포인트 정도 설정이 되죠. 그런데 이게 분석치에서도 설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이 부분이 만약 양봉으로 전환을 해주려면 690포인트입니다. 691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양봉 전환돼야 다음 주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일봉상으로 코스닥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좀 놓고 본다라면 반등치의 범위는 오늘 기준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685포인트 정도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시가총액 상위권 쪽의 트레이딩 쪽을 지수하고 연동해서 매매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어 있는 어제 이제 틈새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화폐 관련 쪽도 움직였었고요. 남북 경협주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움직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쪽의 개별주 테마 쪽으로 일단 따라 들어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좀 접어보도록 해보면 2090포인트가 오늘 막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90포인트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2090포인트가 여기가 매우 중요한 맥점인데요. 어제 제가 2085포인트 잘 보자라고 했거든요.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랠리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돌파를 못할 경우는 우리는 이익 신호로 빠져나온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2090포인트가 막혀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다 뚫려지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표현처럼 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시장 오늘부터는 현금 비중 늘려가자라고 하면서 다음 주 변동폭의 조정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형주 매매 말고 개별 테마주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먹어볼 필식 업종 어디입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오후 2시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화답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을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 그다음에 만기에 대한 이벤트가 상방적으로 열리면서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은 실적이나 성장성을 대비했을 때 주가만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화답되면서 올라왔는데요. 바로 남북 경협, 경제협력 관련된 것이 미국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부분과 함께 비료와 화학 관련 쪽으로는 제재 완화의 소식들이 나오면서 개성공단주와 함께 대장주, 그러니까 경제협력이 되는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과연 오늘 또 갈까? 우리가 지난번 7월 1일 날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때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재료가 아주 긍정적으로 G20대 부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판문점 부근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이벤트가 화해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갭상승하고 추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3거래란의 결론이 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반등이 나오다가 두들겨 맞은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갭 상승의 갭 돌파가 나왔고 저항대가 걸리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일봉상으로는 참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현재 기준점에서 다중바닥이 몇 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돌파나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면 어디인지가 이렇게 정해지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추가 반등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 우선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91,000원, 91,200원 정도 돌파하지 못한다면 역시 남북 테마주, 남북 경협주 오늘 조금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남북 경협 중에서 개성공단 얘기까지 지금 호재 소식이 나오고 있죠. 좋은 사람들을 좀 하나를 패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급등 이후에 눌림 부분을 나와서 대반등을 나왔는데 여기서 헤드앤숄더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헤드숄더로 이렇게 보면 뭔가 사람의 어깨와 머리 같죠. 그런 패턴 쪽에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막힐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식 업종으로는 남북 경협주로 언급을 드렸다면 이제 필식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힌트 드렸습니다. 숨어있는 것처 의료기기 잘 봐야 된다. 어제 움직였다라고 했거든요. 다양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온메디칼, 세종메디칼 다 올렸는데 저는 TNR 바이오 탭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주 패턴 쪽에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자체가 너무 고평가 논리에 있으면 급등한 다음에 눌려서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D 프린팅의 강점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장기들. 그것을 이 잉크를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을 탁탁 포착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끔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가노미드라고 해가지고요. 인공장기, 미니장기 쪽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직접보다는 이 부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면서 임상에 대한 독성 여부나 효능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으니까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는 이 부분 15,000원 뚫어내면 다시 한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뚫려서 간다. 이 윗꼬리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16,000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의료기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필식 같이 외칩니다. 필식